명도가 사람들이 지금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를 경매를 한 2건 정도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명도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법원 서류가 그 사람한테 날아가게끔 하면 됩니다. 뭐 서울지방법원 아니면 뭐 제천지법 해가지고 그 도장이 찍힌 서류가 날라와서 몇 월 며칠까지 낙찰자 뭐 김기동이한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라고 찍혀가지고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서류를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버틸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었다면 이 서류를 받는 순간 10 이하로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협상을 내가 굳이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요.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는데 이 기간이 뭐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달 1.5개월 이 정도 걸리는데, 책을 쓰신 분들 책을 보면 꼭 있는 게 뭐냐면, 이 잔금 내기 전에 명도를 했다. 잔금 내기 전에 명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월하게 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 그게 이 사이에 이런 책들한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낙찰부터 잔금 내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만나지 마세요. 이거를 직접 한번 겪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하시는데, 잔금 기한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날 딱 내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잔금을 빨리 내면 뭐 한 달 만에도 낼 수는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잔금을 내는 날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 날이에요. 잔금을 내는 날이. 등기 친 날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등기가 쳐져야, 매매 같은 경우에 등기가 쳐져야지 그게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렇게 보는데, 경매에서는 잔금을 낸 날이 소유권을 이전을 한 날이에요. 근데 요 사이에 잔금 내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 나가실 거죠? 라고 물어보잖아요. 10명 중에서 한 8명 정도가 뭐라 그러냐면, 잔금 내고 오세요. 임차인들. 왜? 임차인이 어떤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경매가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 날 경매가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가 언제부터 이 사람은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최소 이때부터 6개월 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경매에 대해서 고수까지는 안 가도 초보는 이미 뛴 사람이에요. 이 임차인은 얼마나 많이 알아봤겠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전세를 들어가 살고 있는데 경매가 떨어졌대. 그럼 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야. 이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사를 나간다면 언제 나가야 되는지, 이거 당장에 거기다가 가족까지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 처음에 뭐가 날라오는 그날부터 알아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낙찰받은 사람들, 경매학원이나 이런 데서 한두 달 공부하고 낙찰받은 사람들, 내 것도 아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낙찰받은 사람은 경매학원에서 한두 건 해고 뭐 이렇게 핸드폰 해보고 한두 달 정도 공부했던 사람이 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만난 거야. 둘이서 만났어. 누가 이길 것 같아? 이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니까? 알아본 것도 훨씬 많이 알아봤고, 경우의 수도 상당히 더 많이 알아봤고, 왜냐면 자기 돈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둘이서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잔금 내고 오세요. 너 주인도 아니잖아, 그 얘기야. 너 주인도 아니잖아. 이게 뭔 내용이냐면, 낙찰을 받은 거는 계약금을 낸 거예요, 계약금.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을 줬어. 계약금을 준 사람이 갑자기 그 집에 나타나가지고 이사 언제 가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잔금도 안 냈고 소유권도 안 넘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야, 돈 내고 네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나랑 얘기하자 이거라. 그러면은 내가 왜 여기 때 찾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 협상을 해보신 분들은, 회사든지 어디서든지 협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의 테이블이 딱 있단 말이에요. 회의 테이블이 있고 우리 쪽이 여기에 앉아 있고 상대방이 여기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뭘 하든 간에 회사 대 회사로 만나든 뭐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든, 이 앉는 순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얘는 점유자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소유권이 없어. 얘가 을이야, 낙찰자가.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순간에 이 갑과 을 관계를 바꾸는 거는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예 내가 모든 칼자루 다 쥐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까지 이미 신청을 하고, 명도 확인서까지 내가 주머니에 딱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시라고. 그러면 일사천리로 해결돼요. 이 사이에 잔금을 내기 전에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안 풀려. 더 길어져요. 저는 초창기 1, 2년 정도에는 이때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지. 근데 한 3년, 4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아예 잔금까지 다 내고 만났고, 그 다음부터는 잔금 내고 강제집행까지 신청한 다음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면 두 개가 날아가거든요. 나한테 하나 날아가고 상대방한테 하나 날아가요. 소장이 오면 걔한테도 날아간 거예요. 내가 받은 다음에 얘를 만나요. 얘에게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낙찰자 조장현한테 인도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그거 들고 가는 거야. 야, 법원에서 너 나가래. 언제 나갈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해결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먼저 가잖아요. 그러면은 명도가 힘들어진다. 결론이 그래서 이거예요. 같이 진행하는 거야. 되게 쉬워요. 요즘 옛날에는 낙차 경매 잔금을 낼 때 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를 할 때 뭐 한 5만 원 더 받았거든요. 법무사가. 근데 요즘에는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서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뭐 한 2,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법무사가 해주는데 이 법무사한테 등기치는데 인도명령 신청도 이 사람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인도명령 같이 해달라고 요금액 하면서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그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이 이게 인용이 돼요. 인용이. 얘 신청한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강제집행을, 그 법원에 가면은 집행관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 인도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종이 쪼가리 하나 줘요. 쓰라고. 쓰고가지고 넣어버리면 돼. 그래서 집어넣어. 그러면 강제집행 신청하게 되면 인도명령 판결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도 진짜 보름 있다가는 이게 날아가요. 양쪽으로. 그러면은 내가 받으면 걔도 받은 거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만나. 그러면은 바로 다음 달에 나간다니까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이게 모든 정보가 계속 가요. 내가 증거를 법원에다 제출해도 이런 증거가 왔다고 상대방한테 가고, 준비서면이라고 해가 준비서면을 제출을 하면 그 준비서면이 복사본이 그 사람한테 바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소송이 뭔가 들어왔다, 아니면은 인도명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바로바로 날아가요. 그럼 바로바로 날아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만나면 명도가 너무 쉬워지는 거지. 경매에서 요즘에 낙찰받는 사람 중에 인도명령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명도예요. 낙찰 후에 잔금 시에 반드시 인도명령 신청한다.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돼요. 내용 증명 반드시 발송을 하세요. 낙찰 후에 그 책자에 보면 내용 증명 같은 거, 샘플 같은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 땡땡땡이라고, 원래 이제 조장현이었는데 땡땡땡이라고 써 있는 거 자기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게끔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잔금 이후에 나는 네가 뭐라고 하든 나가든 말든 난 관심 없어. 나는 강제집행 할 거야. 잔금 이후부터는 월세를 계산할 거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월 달에 경매가 쳐지잖아요. 근데 이 6월 달부터 이 사람이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월세를 냈을까요? 안 내. 이게, 그리고 10월 달에 보통은 한 10달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최소가. 10달 동안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6월 달에 시작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 해 2월 달에 했다. 10달이 지났다. 공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살다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낙찰이 돼가지고 소유권까지 이전이 됐어. 낙찰을 받은 다음에 버티면 월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은 거지. 실제로도 안 내고. 이 명도를 하고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를 하는 사람 중에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학원 강사들도. 월세를 받아야죠. 이 소유권이 잔금을 낼 때가 소유자가 됐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하고 무슨 계약 관계가 있나요? 없잖아요. 뭐 아무런 저기가 보증금을 받은 것도 없다고. 근데 집은 누구 거야? 내 거잖아. 이 사람은 누구한테 뭘 내야 돼? 월세를 내야 돼. 나한테 월세를 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사비하고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요거 두 개를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사비는 평당 10만 원, 12만 원 여기에서 정리하는 거다. 자, 오래 사는 거를 왜 이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냐면 요거 때문에 오래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자기가 공짜로 살았거든. 큰 거예요, 이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 월세 50만 원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이걸 갖다가 10달 동안 안 내고 살았어. 뭐 돈도 모았어. 그러니까 더 살고 싶은 거야. 잔금 날부터는 내가 주인이야. 그때부터는 월세 계산할 거야. 그리고 청구할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브로커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해주거든. 근데 그거를 내용 증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만약에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그 배당에 요 금액을 압류를 할 거야. 요걸 딱 써줘요. 실제로도 하고. 그냥 압류를 거는 거야, 그냥 배당에다가. 월세가 얼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실무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데 이 사람이 10달을 밀렸다. 그러면은 50만 원 곱하기 10달 해서 500만 원인가요? 인가요? 라고 보니까 아닐 것 같지 않아요? 보증금이 있을 때는 5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이 없다 그러면 얘가 6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하시라고. 나는 60만 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열받아요. 왜 난 옆집은 50만 원인데 난 60만 원 내라는 거야? 보증금을 안 냈잖아, 나한테. 나 보증금 옛날에 냈는데 나한테 안 냈다. 예전 주인한테 낸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60만 원이야 아니면 70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이거를 압류를 거는 거야. 그리고 인도명령 인용이 되면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여부와 관계없어요. 강제집행을 신청은 진행하는 거야. 그 사람하고는 만나서 웃어요. 만나서 아휴 그렇습니다. 뭐 힘드시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로는 만나가지고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전 뭐 참 그러네요. 안 됐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 집에는 계속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법원에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내용 증명해서 월세까지 청구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사비 책정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점유자는 오래 버티고 이사비를 많이 받으려고 해요. 법원 도장이 찍히면 그때부터 칼자루가 낙찰자한테 간다. 이게 명도의 최고 방법이에요.